How old are you? 사람은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주민등록상의 나이, 이 연령을 여연령이라고 부르고요. 내 마음의 나이를 우리가 흔히 마음의 나이, 정서의 나이 혹은 주관적 연령 이렇게 부르는데 여연령이 70세다. 보통 이렇다면 마음의 나이도 뜻습니까? 주관적 연령을 물었을 때 대개 마이너스 20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 더하게 난 30대와 같이 느껴 이런 분들도 계신데 요거는 이제 농담으로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 이야기는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나이로 살지 않아요. 마음으로 삽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사람은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나이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소비하고 만나고 그렇게 매 마지막에 일상까지 잠드는 순간까지의 활동과 생각을 해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관적 연령이라고 하는 건데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활동적 노년의 삶을 구가하는 사람들, 활동적인 중년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주관적 연령 자체가 굉장히 낮더라. 상담 현장에서는 되게 이 사람이 몇 살인지에 대해서 나이를 기본적인 정보를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기도 합니다만 저는 빠짐없이 50대 이상 되신 분들에게 반드시 물어봅니다. 마음의 나이는 어떻게 되신 것 같아요? 물어보죠. 놀라울 정도로 50대는 대개 30대를 이야기하고 60대는 40대 중반을 이야기하고요. 70대는 보통 50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점에서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은 아직 젊고 왕성하다라는 의미인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70대 오신 분이 오셔서 마음의 나이는 어떻게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딱 한 50세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분은 나는 지금 70인데 내 마음의 나이는 한 80 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보다 첫째, 문제 해결 능력이 몇 배가 높습니다. 실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관리 능력도 훨씬 더 높고요.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비 패턴도 굉장히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 있는 소비에 훨씬 더 가치를 두게 돼요. 뭐냐? 사람이 완전 다른 문화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조사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제력과 인지하고 있는 나이, 곧 주관적 연령에 따른 그 50대 이상층들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크게 네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그 네 부류 중에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인가? 아래쪽으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 나이하고 내 마음의 나이가 있고 그리고 세로축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봤을 때 대부분 이를테면 내가 나이가 많다고 느끼면서 부유한 그룹이 있고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느끼면서 또 가난한 그룹이 있고요. 내가 나이가 젊다고 느끼지만 또 가난한 그룹이 있고 내가 젊다고 느끼면서 또 부유한 그룹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흔히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활동적 노년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포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마음의 연령은 더 젊고 곧 주관적 연령은 젊고 경제력은 전체적으로 상위에 포진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적인 언어, 학력, 소비 수준, 사용 물품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른 형태를 나타내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의 사회 참여, SNS 사용 정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자기 의견을 내는 것들이 있죠. 뭐 청원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현저하게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액티브 시니어들의 주관적 연령과 경제력이 함께 존재했을 때 발생하는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더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봤더니 크게 네 종류로 나누어지고요. 이 네 종류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노년 세대들, 중년 이후라고 하지만 사실 노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대랑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80대 이상 되신 분들의 핵심 관심사는 무조건 건강이에요. 온리 건강입니다. 그런데 액티브 시니어들, 우리 오늘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내 나이가 50대 이상 됐다. 그런데 우리 컨텐츠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은 이미 액티브 시니어 영역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관심사를 봤더니 첫째, 건강, 패션, 여행, 레저, 재테크 이 5가지 영역이 골고루 다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이게 단순히 건강, 아프지 않아야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몸을 만들고 오히려 다이어트에 전념하고 또 패션 같은 경우도 아유 안 추우면 돼 아주 그냥 겨울엔 그냥 기모가 제일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이 어떤지 패션이 어떤지 그래서 어떻게 컬러가 어떤지 나에게 맞는지 양질인지 그래서 나는 만족스러운지 만족도에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 그리고 여행이나 레저 같은 경우도 훨씬 옛날엔 효도 관광으로 해서 자식이 보내주는 게 대세였다면 액티브 에이저들은 어떻게 사는가 액티브 시니어들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선택한 자유여행의 비중이 훨씬 더 높더라는 거예요. 재밌죠?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 레저 시설 같은 경우도 일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30대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공간에 아주 전형적으로 다 넓게 포진돼 있더라는 거예요. 다 쓰는 겁니다. 모든 영역을. 그죠? 인조이,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테크입니다. 옛날에는 나이 들면 무조건 상속이 답이었죠. 증여가 답이었죠? 아니에요. 이제 액티브 시니어들 봤더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직 남은 삶을 위해서 첫째, 금융 설계 새로 하더라. 두 번째, 재테크 무지하게 관심 많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옛날에는 상조 정도 관심 가져도 대단한데 그랬죠. 요즘 어떻게 연금 어떻게 하세요? 보험 어떻게 하세요? 주식하고 계세요? 지금 요새 그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큰 관심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한국은행하고 금융감독원이 뭘 했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 이해도, 금융 문해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조사 결과를 보죠. 2020년 만 18세부터 79세까지 금융 이해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만 29세 이하의 금융 이해도가 64.3%였어요. 그런데 60대의 금융 이해도는 더 높아요. 이런 금융 이해도는 단순히 책으로만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관심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액티브 시니어가 하고 있는 이런 소비의 양상을 볼 때 이건 보통 20, 30대가 얘기하는 소확행, 소중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렇게 얘기할까? 아니죠. 소비가 확실한 행동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액티브 시니어를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액티브 시니어들의 라이프 스타일. 바로 그건 뭔가? 브라보. 바로 그겁니다. 브라보가 B, R, A, V, O 이렇게 5글자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데요. 첫 번째 B, 뱅커블입니다. 경제력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소비 수준 높고 소득 수준도 여전히 높고 부동산도 있고 연금, 예금 관심 많고 노후 준비 충분히 하려고 애쓰고 자산 유지와 그다음에 세금에 관련된 관심 굉장히 많더라. bankable, 경제력입니다. R, relation이에요. 관계력인데요.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가족에 충실해요. 그러나 이것 이외에도 마치 우리의 다른 사회적 영역에 그 잔뿌리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종교, 친목, 취미, 또 뭐 여러 관계들을 아주 다양한 SNS까지 굉장히 역동적으로 만들고 그 스펙트럼을 아주 넓혀놓은 것. 이게 바로 액티브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력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더라. 왜? 옛날엔 퇴직하면 모든 관계는 잔뿌리 다 잘려나가는 것처럼 끝났던 시절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잔뿌리를 더 확장하더라는 거죠. 뭐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다음 A, 액티브입니다. 액티브는 말 그대로 활동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활동력은 봉사 이런 거 다 좋은데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자기중심적 성향 충분하고요. 여기는 어떻게? 건강관리 들어가요. 평생교육도 참여해요. 여가활동 기꺼이 참여해요. 사람들 관계에도 기꺼이 나서는데 그 모임이 그냥 앉아서 수다 떠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확장성을 갖고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까지 가는 것. 거기엔 당연히 모두 들어간다. 정치적 참여도 들어간다. 그다음 B입니다. B. 이거는 value consumption이라 그래서 가치 소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내가 간신히 먹고 사는 생존형 소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게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라는 가치 소비 성향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 어떻게? 우리 요새 여행 많이 가죠. 등산 많이 가죠. 골프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가 자체가 어떻게 됐느냐? 고급스러워졌어요. 세련돼지고 돈도 기꺼이 지불합니다. 디자인 옷 너무 중요해요. 외모 투자도 기꺼이 하고 있죠. 이거 다 뭐예요? 가치 소비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O, occupation. occupation은
하나, 직장이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혹은 어디 소속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일단 뭐예요? 나 계속 일하고 싶어, 평생 현역이고 싶어라고 기꺼이 이야기하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 이전에 있던 경력하고 연결돼 있는 전문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존경도 받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능감도 표현하고 싶은 이 일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업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게 다 뭘까? BRAVO 브라보! 말 그대로 인생의 피날레를 어떤 식으로 칠 것인가 환호와 함께 날리고 싶다는 건데 이게 한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삶을 유지하는 동안에 이 브라보를 끊임없이 외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중년 이후의 삶과 지금 21세기 중년 이후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옷부터 달라요. 그리고 굽어진 허리가 아니라 몸 자세부터 다릅니다. 시선부터 달라요. 안경부터 다릅니다. 액세서리부터 달라요. 그들의 활동 영역이 달라요. 활동 범위가 달라요. 씀씀이가 다릅니다. 그건 뭔가? 다른 인류예요. 다른 인간입니다. 같은 문화 속에 같이 나이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다른 인류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액티브 시니어 진단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링크로 밑에 한번 남겨놓을 텐데요.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시점을 하는 거거든요. 꼭 한번 해보시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액티브한 시니어이고 더 활동적인 존경받는 중년 이후의 삶을 살고 계신 거다라고 하는 자기 성찰의 지표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